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 제8부 삶의 목적을 세우는 법. 서두. 인간은 방향이 없을 때 불안하다. 왜냐하면 마음은 목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루의 피로, 성취의 공허함, 관계의 혼란 뒤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숨어 있다.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세네카는 말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다. 오늘은 그가 말한 방향의 철학, 즉 삶의 목적을 세우는 법을 이야기하겠다. 1점. 목적 없는 삶은 방황으로 흐른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다. 삶은 짧은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삶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삶이 길든 짧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휘둘린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같은 바람을 이용해 돛을 세운다. 삶의 방향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다. 그건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나침반이다. 2점. 목적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많은 이들이 목적을 오해한다. 부자가 되겠다. 유명해지겠다. 성공하겠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목적은 삶의 모든 행동을 일관되게 만드는 중심 가치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삶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길도 그대를 어디로든 데려갈 것이다. 목적은 선택의 기준이다.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순간의 욕망에 휘둘린다. 목적이 있을 때만 삶은 일관성과 깊이를 가진다. 3점. 진짜 목적은 외부의 목표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다. 세상은 외친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묻는다. 그대가 얻으려는 것은 그대의 영혼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잠시의 쾌락에 불과한가? 삶의 진짜 목적은 내 영혼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는가에 있다. 돈, 명예, 지위는 잠시의 도구다. 그것들은 방향을 돕는 바람일 수는 있어도 나침반이 될 수는 없다. 4점. 목적을 세우는 3가지 질문. 삶의 목적은 명상처럼 천천히 세워야 한다. 이 3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라. 1.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가의 문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너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라. 이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목적은 의무가 아니라 에너지다. 그 일을 할 때 피로보다 의미가 더 크다면 그것이 방향이다. 3. 이 목적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선을 남기는가? 스토아 철학에서 더 virtue는 언제나 공동선을 향한다.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세상을 낫게 만드는 일이 목적의 깊이를 완성한다. 5점. 목적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점검이다. 한 번 세운 목적이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성장하고 환경은 변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삶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은 늘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매년, 매달, 때로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가져라. 나는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이 너를 바로 세운다. 6점. 목적이 분명하면 고통도 의미가 된다. 고통이 견디기 힘든 이유는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목적이 있는 자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목적 없는 자는 어떤 평화도 누릴 수 없다. 고통이 단지 불행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적이 아니다.
그건 단련의 훈련장이 된다. 7점. 삶의 목적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술.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라. 목적은 크지만 실천은 작아야 한다. 하루 한 걸음이 목적을 현실로 만든다. 이 일관성을 유지하라. 위대한 목적은 지속성 위에서 완성된다. 매일 조금이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3. 비교하지 마라. 너의 목적은 타인의 속도와 무관하다. 남의 길을 보면 길을 잃는다. 너의 걸음은 오직 너의 리듬으로 가야 한다. 8점. 흔들릴 때마다 되돌아오는 문자.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에 합당한가? 이 문장은 인생의 모든 선택을 정화한다. 분노할 때, 불안할 때, 결정의 기로에 설 때, 그 한 문장을 떠올려라. 이건 내가 태어난 이유에 합당한가? 그 질문이 잡음을 지우고 본질로 이끈다. 9점. 하루의 명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세 가지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의 나는 그 목적에 어울리는가? 이 세 문장은 방향의 나침반이다. 삶의 소음 속에서도 너를 다시 길 위로 올려놓을 것이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남겼다. 삶의 목적은 단 하나다. 자연에 부합하며 인간으로서의 덕을 다하는 것. 그에게 자연은 우주의 질서이자 인간으로서의 본성, 즉 이성, 용기, 절제, 정의였다. 삶의 목적은 거창한 영광이 아니다. 그건 단지 올바르게 살아가는 일이다. 하루를 성실히 살고 자신을 다스리며 타인에게 선을 남기는 일. 그 단순함 속에 모든 의미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철학이다.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 제9부 행동의 철학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법. 서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 선택인지. 하지만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한다. 두려움, 게으름, 타인의 시선, 불확실성. 이 네 가지가 우리를 묶어둔다. 세네카는 말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짐이 된다. 오늘은 생각하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옮겨가는 법, 즉 행동의 철학을 이야기하겠다. 1점.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인간은 대부분 결정의 순간에서 머뭇거린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1. 확실함에 대한 욕망. 이게 정말 맞을까? 완벽한 확신이 오기 전엔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확신은 없다. 결정은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내려야 하는 예술이다. 이 결과에 대한 집착. 잘못되면 어떡하지?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상상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행동의 결과는 너의 영역 밖에 있다. 그러나 행동의 선택은 오직 너의 것이다. 결국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점. 올바른 결정의 첫 원칙 통제의 분별.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늘 같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결정을 내릴 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라. 1.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3. 그렇다면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혼란을 정리하고 두려움을 지혜로 바꾼다. 결정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선언이다.
3점 행동의 기준은 선샤이어야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그 외의 일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선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건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선택, 즉 양심이 동의하는 행동이다. 결정 앞에서 이렇게 자문하라. 이 선택은 내 양심이 동의하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기준이 방향을 잡아준다. 4점 행동은 지식의 완성이다. 세네카는 도덕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철학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우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그림자다. 진짜 지혜는 생각한 대로 사는 용기에서 탄생한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될 때, 비로소 철학은 살아있는 덕대이 된다. 5점 결정의 순간에 적용하는 3단계 법칙. 1. 중단하고 관찰하라. 감정이 판단을 흐릴 때는 멈추어라. 깊게 들이마시고 상황을 관찰하라. 이 원칙으로 판단하라. 이것이 나의 신념과 일치하는가? 원칙은 판단의 기준이자 방패다. 3. 즉시 행동하라. 너무 오래 머뭇거리지 마라. 생각은 준비지만 행동은 현실이다. 결정의 무게는 행동을 통해만 가벼워진다. 6점 두려움을 다루는 법. 모든 결정의 근본에는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지표로 삼아라. 세네카는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무섭다. 두려움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두려움이 큰 곳일수록 그 안에 성장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라.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내가 단련될 기회가 있다. 7점 결정을 망치는 함정 3가지. 1. 완벽주의.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출발하지 못한다. 2. 타인의 시선. 남들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은 내 판단의 순도를 흐린다. 타인의 시선은 내가 내리는 결정의 주인이 아니다. 3. 즉 긍정, 감정. 분노, 조급함, 불안한 마음 속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낳는다. 평정한 순간까지 기다려라. 8점 행동은 작아야 한다. 위대한 철학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일관성이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위대한 일은 작은 일들의 연속이다.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내 인생의 철학을 만든다. 결정이 두려울 때 이렇게 말하라. 완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더 가치 있다. 9점 행동은 자유를 완성한다. 스토아 철학에서 자유란 자신의 의지로 옳은 일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며 결과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그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행동의 자유는 외부의 허락이 아니라 자기 의지의 통제에서 나온다. 너의 행동이 내 의지에서 나왔다면 그 어떤 결과도 너를 속박하지 못한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결정과 행동은 인생의 두 바퀴다. 한쪽만 굴러가면 삶은 빙빙 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행동은 단순해져야 한다. 세네카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아닌 행위로 말한다. 너의 하루가 작은 올바른 결정들로 쌓인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철학이다. 오늘도 이렇게 말하라. 나는 옳은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 행동하겠다. 그 한 걸음이 너의 삶을 철학으로 바꾸는 시작이다. 제10부 시간을 다스리는 법. 서두. 하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부자에게도, 철학자에게도, 평범한 이에게도 모두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하루로 인생을 바꾸고 어떤 이는 그 하루를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말했다. 삶은 짧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의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은 그가 남긴 이 구절을 중심으로 시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겠다. 1.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사람은 돈을 잃으면 아까워하지만 시간을 잃는 데에는 무심하다. 세네카는 말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조심하면서 시간은 아무에게나 내어준다. 그러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잃는 재산이다. 그가 말한 시간의 낭비란 게으름이나 휴식이 아니다. 그건 목적 없는 사용이다. 시간을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것이 바로 철학자의 태도다. 2. 시간의 진짜 적은 산만함이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집중하지 못할 뿐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흩뿌리고 있을 뿐이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고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눈앞의 순간을 놓친다. 시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주의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3. 시간을 다스리는 첫 단계, 인식.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본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너의 인생은 내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의 합이다.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의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모양이다. 시간을 다스리는 첫 걸음은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4. 진짜 낭비 타인의 삶을 사는 것. 세네카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짧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며 짧게 만든다. 남의 인정에 맞추고 타인의 목표를 따라가며 진짜 자신이 원하는 걸 잊는다. 그건 시간의 가장 잔인한 형태의 손실이다. 시간을 지키려면 남의 리듬이 아닌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야 한다. 5. 시간을 다스리는 두 번째 단계, 우선순위. 모든 일은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다.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 일이 내 본질에 합당한가? 이 질문은 시간을 정화한다.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이 한 문장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건 내가 태어난 이유에 합당한가? 그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일의 절반을 사라지게 만든다. 6. 시간을 다스리는 세 번째 단계, 집중. 시간은 길이보다 깊이로 측정된다. 1시간을 허비하는 사람과 1시간을 몰입해서 쓰는 사람의 하루는 다르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시계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를 조절한다. 몰입은 시간을 늘린다. 왜냐하면 완전히 집중한 순간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고 순수한 현재만 남기 때문이다. 그 순간이야말로 시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순간이다. 7.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고 함께 흐르기.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흐름 속에서 춤출 수는 있다. 시간을 통제한다는 건 그 흐름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자기 박자를 찾는 일이다. 일이 많을수록 속도를 늦추고 조급할수록 호흡을 길게 가져가라. 속도의 균형이 곧 시간의 주권이다. 8. 시간을 존중하는 일상적 훈련.
일 하루의 시작에 계획하기. 해야 할 일을 나열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을 한두 가지 정하라. 이 중간 점검의 시간. 오후에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묻자. 지금 나는 시간을 쓰고 있는가? 흘려보내고 있는가? 3. 하루의 정리. 잠들기 전 오늘의 시간을 돌아보고 기록하라. 단 한 줄이라도 좋다. 오늘의 나의 시간은 이만큼 의미 있었다. 이 작은 습관이 시간을 기억할 가치 있는 하루로 바꾼다. 9점 시간을 선물처럼 쓸 줄 아는 사람. 세네카는 말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그대의 시간이다. 시간을 쓴다는 건 곧 인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시간은 나의 생명 한 조각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질문은 모든 관계와 일의 질을 바꾼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시간은 흘러간다. 그건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삶이 흘러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말한다. 삶을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깊게 살아야 한다. 그 깊이를 만드는 건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사는 태도다. 오늘 하루, 그저 하루가 지나가게 두지 마라.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고 새긴다.